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갑자기 IT 전문가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전혀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파워 유저라고 하는 그 유저로서 좀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컴퓨터 전문가, IT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IT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막 차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러다가 2005년도에 엄청 큰 프로젝트에 차출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비행기 안에서 1등석에서 MIT 교수 한 분을 만났어요. 이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교수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 이제 신수종 사업, 삼성에서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새로운 사업이죠. 신수종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그 양반이 회장님 그러면은 제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에서 젊은 친구들 뽑아서 좀 보내주시면 우리 팀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제가 새로운 IT 분야에서 신수종 사업을 발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그룹에서 13명이 뽑혔어요. 13명이. 저는 삼성물산의 대표 선수 이제 3명이었죠. 3명 중에 1명 제가 리더로 뽑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등 이 온 계열사가 다 이제 같이 조인트가 돼서 13명이 보스턴에 날아가서 거기서 2달 동안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4개월 정도 추가 이제 작업들을 했죠. 한 반년 정도 이상 걸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실제 2개 사업이 런칭이 됐습니다. 인터넷 관련된 사업이었어요. 하나는 인터넷 관련된 사업이고 하나는 벤처 캐피탈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이 1995년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인터넷이라는 게 있다더라라는 정도를 알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전자상거래 그러면은 용어도 생소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때. 근데 그 당시에 인터넷 분야의 전자상거래 관련된 벤처 사업을 보스턴에서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까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책임자로 나가게 됐어요. 엔지니어 4명을 데리고 책임자로 나가게 결정이 됐고 제가 과장 2년 차였는데 투자 규모가 무려 325만 불이에요. 325만 불 그거를 PT 한 20번 했을 거예요. 우리 임원들하고 사장님한테. 그래서 다 결제받고 실제 집행이 돼서 제가 리더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 당시 삼성물산은 괜찮은 회사였어요. 이걸 과장 2년 차한테 할 수 있도록 해준 회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97년 초에 나가서 실제로 거기서 벤처를 만들고 미국 애들이랑 조인트 돼가지고 같이 개발을 막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한참 진행이 되다가 그해 가을 난리가 났죠. 97년이니까 IMF 외환 위기가 탁 터진 거예요. 삼성이 이제 코너에 물렸어요. 진짜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죠. 거의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해외에 투자한 모든 사업 전부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희도 예외 없이 하다 말고 철수를 했어요. 있는 돈 다 회수해가지고 98년 초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못 볼 걸 본 거잖아요. 벤처의 본고장에서 어마어마한 물결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어렵지만 저 물결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나름대로의 사업 모델을 하나 구상했었어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업 모델 하나 구상을 해서 커뮤니티 기반의 인터넷 포털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회사에다가 이제 포미를 하나 기획서를 하나 써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회사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투자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리젝트가 됐죠. 그때 저랑 같이 책을 썼던 5명 중에 아까 이게 머리 벗겨진 친구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뭐 거의 뭐 하루 걸러 이틀 걸러 한 번씩 만나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으니까 만날 때마다 제가 구상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면서 사업 모델이 조금씩 이제 구체화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99년 초에 이 친구가 저한테 먼저 제안을 했어요. 형님 그 사업 모델 돈 대주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대기업에서 사람들이 막 썰물처럼 빠져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우리나라 벤처 융성기입니다 그때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4월에 정확하게 하루도 안 틀리고 제가 삼성을 10년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제 그해 4월에 하나의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업 모델이 있었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새로운 조직 문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새로운 조직 문화는 바로 자유, 도전, 이게 살아 숨쉬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이름도 자연스럽게 주식회사 자유와 도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유와 도전이 99년 4월에 만들어져요. 그 당시에는 모모와 모모로 이름을 많이 졌어요. 한글과 컴퓨터 이런 식으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던 그냥 유행 비슷하게 자유와 도전이래 버린 거죠. 근데 이게 그 인터넷 포털이잖아요. 인터넷 포털은 대문 이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대문 이름이 좋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 대문은 이름들 좋은 것들은 다 점유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서 찾아보면 다 돼 있고, 또 다른 또 꼬아서 만들어 보면 또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둘이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뭐 그럴듯하게 잘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쫓아나오겠다는 후배들이 한 5명 있었어요. 그 5명들이 나중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안에 시차를 두고 다 이제 나중에 회사를 퇴사해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만났죠. 만나서 계속 이런 문제들을 같이 상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도메인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다 취한 상태였어요. 맨정신으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향하는 게 자유와 도전이고, 회사 이름도 자유와 도전이면, 자유가 프리덤이고 도전이 챌린지라면 그 앞에 4글자씩 따면은 멋진 이름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프리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렇게 탄생을 하죠. 여기에 이제 프리덤 앤 챌린지는 바로 자유와 도전이란 뜻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해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아마 찍은 사진일 겁니다. 제 후배들과 그 후배들이 데려온 또 후배들 이래가지고 요렇게가 창업을 한 첫 해의 핵심 멤버가 됐어요. 여기 제가 있고 이제 요 친구가 같이 창업을 한 친구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 친구가 이제 조수용이라는 친구인데요. 디자이너, 이 그래픽 디자이너고 웹 디자이너고, 우리나라의 웹 디자인의 역사를 바꾼 친구죠. 네이버 여러분들이 맨날 보신 녹색창은 이 친구가 만든 거예요. 나중에 프리첼에서 네이버로 넘어가서 이제 녹색창을 만든 그런 이제 정말 대단한 친구죠. 그 친구가 이런 아주 멋진 디자인의 프리첼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반짝반짝 계속 움직이는 이제 로고였고,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이 프리첼 서비스를 1999년 4월에 창업을 했으니까 2000년 1월 1일 0시, 뉴 밀레니엄 0시에 정확하게 서비스를 오픈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리고 개발을 시작하는데 정말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와, 정말 새벽 2시 이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예 그냥 엔지니어들은 전부 침낭 갖다 놓고 3일에 한 번씩 집에 가고 막 이런 아주 정말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진짜로 맞춰냈어요. 정확하게 2000년 1월 1일 0시에 서비스가 오픈됐어요. 그 당시에 동영상이 집에 아직도 있어요. 그때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날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몰려드는지 이 서비스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써보신 분은 알아요. 정말 범접 불가할 정도로 대단한 서비스였어요. 서버가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지.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죠. 대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대단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회사 그 문 앞에는 인감도장까지 들고 온 벤처 캐피탈 투자 담당자들이 막 줄 서 있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피크가 아마도 2000년 말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서비스 시작한 해 그 해 말에 지캐피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제 투자 회사가 한국에 처음으로 투자한 회사로 프리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500원짜리 주식을 12,500원에 200억을 투자를 하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최고였죠. 최고 피크였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의 평가 재산은 100억이 무조건 넘었던 것 같아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진짜로 이 장밋빛 꿈에 이제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의 4대 포탈 안에 항상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2002년 말에 프리첼은 그거보다도 세상을 더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 이전하고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2002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 프리첼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이렇게 빨리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저 회사가 그렇게 몰락을 하지? 결국은 이제 헐값에 팔려나가는 신세가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료화해서 찾는 거예요. 그 당시 유료화를 했거든요, 프리첼이. 그래서 프리첼은 유료화 실패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유료화는 프리첼을 망하게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프리첼은 그 이전에 망했어요, 이미. 유료화는 재기불능에 빠뜨렸어요. 유료화를 하지 않고 매각을 했으면 재기를 할 수 있었는데, 유료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고객들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10분의 1로 그냥 줄은 정도가 아니고 전부 NT가 돼서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기불능이 됐죠. 그래서 프리첼은 결국은 이제 한 3, 4년 지났을 겁니다. 이제 서비스가 완전히 다 중단이 돼서 지금은 도메인만 살아있고 서비스가 없어요. 완전히 이제 뭐 없어진 서비스가 돼버린 거죠. 아주 슬픈 얘기인데, 여기 이 이제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프리첼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 2002년 5월에 회사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때 뭐 아주 참담한 상황이었죠. 뭐 빚도 어마어마하게 지고 도저히 재기불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회사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한 2개월 정도를 끙끙끙끙 이제 앓고 막 오만 고민을 다 하다가 2개월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이성을 좀 찾게 돼요. 이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내가 왜 이 실패를 했을까? 이 회사가 왜 실패를 했고 나는 왜 실패를 했을까? 물론 이제 제가 프리첼의 대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자회사를 주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첼의 몸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창업자였고 실제로 제가 직접 경영을 안 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드 멤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제가 뭐라도 해보잖아요. 그래서 왜 실패를 했을까를 곰곰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